오늘도 명리진보, 여기 이제 11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 12절. 팔자와 대운과 윤년 간의 그 관계. 우리가 사주를 풀 때, 팔자와 대운과 윤년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딱 이게 중심이 잡혀 있어야 돼요. 중심이 안 잡히면은 뭘 어떻게 통변해야 될지, 이게 뭐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딱 여러분들이 잡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명파명리 강의에서도 매번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우리 사주 구성은 사주 원국이 있는 거잖아요.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게 원국 팔자라고 그러죠. 팔자. 또 그 다음에 이제 10년마다 운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10년마다. 그거. 또 우리가 한 해 한 해 또 운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주는 이 세 가지 기둥으로 팔자와 대운과 윤년, 이 세 가지 기둥으로 사주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가 뜻하는 것이 뭐고, 대운이 뜻하는 것이 뭐고, 또 윤년이 뜻하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중심을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속담들이 있잖아요. 사주팔자 속일 수 없다라고. 그때 그 사주팔자는 이 원국을 얘기하는 거다. 원국을.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고시 공부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다. 운칠기삼. 운이 좋아야 합격한다 그랬지. 운 좋은 사람은 어때요? 그 사법고시 보는데 내가 공부했던 게 그대로 딱 출 때 되면은 그대로 그냥 시험 합격하는 거란 말이야.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공부한 거 안 나오고 엉뚱한 게 문제가 나와버려. 그러면 뭐 이게 시험 합격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운은 길흉을 좌우한다. 길흉을. 자, 그리고 이제 이 윤회는 그 해에 내가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일이 일어날 것이지 않은가. 그 대운의 그 길함과 흉함이 그 윤년에 일어날 것인가, 아니랄 것인지. 이 응기, 사건, 사고의 시기를 잡아내는 걸 윤년을 보고서 판단한다는 거지. 자, 꼭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사주 원국과 대운과 윤년 간의 관계, 그거.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자동차를 다시 한번 돼요. 원국 팔자는, 그지? 자, 원국, 대운, 윤년이 있죠. 그걸 한번 그러면 자동차를 놓고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원국은 자동차로 비교하면은 이 자동차가 내가 이렇게 이제 벤츠차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제네시스인지, 그지? 내가 이게 제네시스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아반떼인지, 아니면은 뭐 캐스퍼인지, 아니면 레인지, 그런 이 자동차의 좋고 나쁨, 크고 작품, 이게 크기를 볼 때 원국을 놓고서 판단한다는 거지. 그럼 대우는 뭐야? 대우는 이게 도로라요, 도로. 도로라는 것은 이게 내가 운행을 하는데, 내가 이제 그야말로 아스팔트인지, 아니면 비포장 도로인지, 아니면 산길인지, 아니면 막 길이 막혔는지, 그런 것은 이 대운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내 자동차가 쫙 달려야 되는데 도로가 좋으면은, 그때 대운이 좋으면은 도로가 샹샹 달리겠죠. 근데 이 도로가 안 좋으면 도로가 비포장 도로야. 또 아니면 뭐 산길이야. 그럼 이 차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대운은 기본적으로 흉으로 본다는 거지. 자, 우리가 운칠기삼 하죠. 그때 이 대운의 작용, 이게 대운이 기본적으로 길흉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길흉. 자, 사주 원국은 내 차가 벤츠차인지, 내가 제네시스 차인지, 내가 아반떼인지, 이런 걸 이 원국의 크기를 본다는 거지. 그럼 윤회는 뭘까? 자,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데, 윤회는, 그럼 이제 차를 운전하다가 윤회는 내가 또 만나는 사람들 같아.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대운에서 도로가 쌩쌩 달리면은 이 윤년에서 만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것이고, 이 대운의 길이
그러니까 뭐 이게 비포장 도라 그러면 만나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안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매우 많다. 자, 그래서 대운의 길함과 흉함이 유년에서는 그 일어나는 거, 사건, 사고 시기를 일어나는 것을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유년은 사건 시기와 응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지. 그거, 자, 다시 한 번 더. 자, 자동차로 비교하면 벤츠가 되고 제네시스, 아반떼가 될 것인데 원국을 놓고서 판단한다. 그럼 내가 벤츠차인데 내가 고속도로 좋아. 그러면 쫙쫙 달리겠죠. 응? 내가 만약에 제네시스 차인데 도로가 비포장 도로야. 그럼 막 힘들게 내가 운행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제 흉으로 본다는 거지. 그 대운에서. 응? 그럼 유년은 이 대운에 길한 게 일어날 건지 흉함이 일어날 것인지 그 사건과 사고 시기의 작용을 본다는 거지. 이 유년에서는. 이거요. 자, 그럼 이게 또다시 우리가 그래서 사주 원국을 놓고서 북이 빈천, 내가 부유한 팔자가 될지 아니면은 내가 빈천한 팔자가 될지, 내가 사주 거리 클지 작을지는 사주 원국을 놓고서 판단한다. 또 나의 직업이 내가 판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런 경비원이 될 것인지, 내가 노가다를 뛸 것인지도 마찬가지로 사주 원국을 놓고서 판단한다. 또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서울대학교를 갈 것인지, 내가 하버드대학을 갈 것인지, 이런 것도 원국을 놓고서 판단한다. 그럼 나의 성격이 어떤지, 내 기질이 어떤지, 내가 결혼을 내가 한 번 할 것인지, 결혼을 여러 번 할 것인지, 내가 바람 피는 그런 명조인지, 이런 것들도 원국을 놓고서 판단한다는 거지. 그러면 대운 유년장경, 내가 부와 북이 빈천에 원국을 놓고 판단하면 내가 이 대운에서 큰 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내가 쪽박을 찰 것인지는 대운을 놓고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대운을 놓고서 기륭을. 그러면 이 대운에서 크게 내가 부유함을 이루는데, 그러면 어느 해에 더 많이 벌 것인지 할 때는 이 유년을 놓고서 또 판단한다는 거예요. 유년은 사건, 사고, 시기, 응기를 주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또 큰 범주를 좀 더 크게 나오면은 이게 대운과 유년을 이 자체를 내가 응기로 보기도 해. 응기로 대운과 유년을 크게 보면은. 그래. 그래서 사주 원국을 자, 자동차로 비교하면 벤츠차인지 제네시스차인지 아반떼인지 그런 구별을 하는 거고, 내가 부유한 팔자인지 빈천한 팔자인지 원국으로 판단한다. 내가 서울시장이 될 것인지,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경비원을 할 것인지, 내가 가장급인지 처장급인지 이런 거는 원국을 놓고서 판단한다. 내가 공부를 잘할 것인지 못한 게 원국을 놓고서 판단한다. 내가 결혼을 한 번 할 것인지, 내가 결혼을 여러 번 할 것인지 원국을 놓고서 판단한다. 이게 원국이 보여야 그 다음에 내가 결혼을 어느 해에 하고 어느 해에 하는지를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원국이 안 된 상태에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대운과 유년을 놓고서 이거 잡아내기는 그야말로, 그지? 가끔 하나씩 맞추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거지. 자, 요거 2대종. 요거 중기 버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거. 그럼 사주를 놓고 하나하나 이해해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을사, 경지, 신묘, 임진. 자, 그 사주를 놓고 봐요. 자, 책 있는 팔자입니다. 원국을 놓고서 먼저 딱 봐야 돼. 여기 원국을 놓고 봤을 때, 이 사주는, 자, 비급 상관의 세력을 이루어서 이 재관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재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의 거리는 클 것이다. 금수 상관이 이 관의 원신을, 이걸 내가 딱 잡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설계시키고, 이건 에워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의 그릇은 작지 않다. 금수상관이 이렇게 이제 관을 제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년에 아버지를 극하는 사주다. 조년에 아버지가 조기 사망하는 사주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걸 원국에서 이렇게 정보가 있다는 거지. 아버지 조기 사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은.
자, 이 아버지를 찾을 때 연월의 재성을 보니까 연월의 편제가 연간에 있죠. 그러면 이 을목을 기본적으로 아버지로 본다면 부친. 근데 부친이 의지할 게 여기서 뿌리가 요 묘목이 요것도 부친이 되는 거지. 또 이 을목 입장에서는 임수가 시의 임수가 을목을 생겨주니까 이것도 이제 부친이 의지하는 것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확실한 것은 월주에 힘 있는 급제가 와서 허투된 을경합을 했기 때문에 묘목이나 임수가 조금 무너지면은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사망하는 그런 응기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조년에 극포한 아버지 사망, 이 정축대운 갑술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거지. 그러면 정축대운이 왜 이때 아버지가 사망하냐 했을 때,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었지. 사주 원국을 놓고서 원국에 그 사람의 정보가 들어있다 그랬지. 정보가. 원국에 아버지가 조기 사망하는 그 정보가, 자, 이 재성이, 자, 허투돼 있고, 이 금마저 양쪽에 천을 다하고 설기 다하고 있죠. 또, 유일하게 의지하는 건 임수한테 이렇게 의지하는 거야. 네? 근데 이 임수가 이게 묶여버리면, 그럼 이때는 이 대운에는 굉장히 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이 되죠. 마침 정축 대운이 오니까 정화가 와서 임수를 정임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수가 정하고 합하기 때문에 을목을 생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지. 또 이 축이라는 것은 이 급제를 갱금 급제를 힘있게 급제의 힘이 요새 왕해지는 거잖아. 그럼 을경합하니까 정축 대운은 아버지한테 굉장히 이 흉한 그런 대운이라는 거지. 그럼 어느 해에 사망할 것인가 했을 때 마침 이 왜 갑술년에 아버지가 왜 사망할까라고 물으면 갑술년에 자, 그럼 이 갑술이 오면 어때요? 자, 음기가 기본적으로 같은 이게 을목도 목이죠. 이것도 목이죠. 그럼 이 갑목이 그럼 이 부친이 허투한 상과 마찬가지다라고. 이걸 우리가 이신법이라 그럽니다.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은 풀토가 와서 이 묘목을 내가 합을 하거든. 합하면 묘목이 동한다. 움직이면 이 진토가 와서 내가 이게 치버린 겁니다. 자, 이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항상 원국에는 그 사람의 정부가 들어있다 그랬지. 대운은 기륭을 본다 그랬죠. 윤회는 먼저 기본적으로 대운에 먼저 작동되고 그 다음에 원국이 작동됩니다. 그러면 내가 막 빠뜨리는데 먼저 이 축술행을 하니까 이 축이 움직인다는 거지. 그럼 이 대운이 움직인다. 대운이 움직이면은 그지? 이 경금도 작동될 것이고 또 정화도 작동되니까 이게 정임합을 이렇게 시킨단 말이야. 이 갑술 인연이. 그 다음에 술에 와서 하는 거 합한 게 원국에 천이 있는데 술도 합하니까 합한 데가 이 묘가 동안 움직인다는 거지. 움직이면 이 묘전체를 하기 때문에 이 묘목이 이 약한 묘목이 뿌리가 끊어지는 상황이 되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의 상황이, 부친의 상황이, 여기서 을목이, 목이 부친이 됐잖아. 그럼 동일한 이 갑목이 흩어졌다. 이 목을 기본적으로 부친이 흩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또 와서 진술충을 했다는 거는 원국의 부모 자리를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된다. 여기서 술, 묘, 사화가 이 부모궁을 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축대운 갑술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라고. 자, 이거 굉장히 좀 수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주가 소년 일찍이 동거를 했대. 이 남자 일찍이 동거를 했대. 동거. 자, 그러면 어떨까요? 여자를 찾으니까 어때요? 여자를 찾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지우고 자, 이렇게 얼사가 있고 경진이 있고 여기서 묘목이 있잖아. 그럼 여자를 찾으니까 자, 연월에 연에 을목이 내 재성이잖아. 재성은 여자죠. 근데 이 여자가 내 처궁은 나의 침대가 되고 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죠. 이게 을목의 나의 그 원신과 녹의 관계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내 처궁이고 그럼 열목도 내 처궁이 된다는 거지.
여기 앉은 을목이 내가 여잔데 나하고 그럼 내가 이 연에 있는 이 을목과 원신과 녹의 감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하고 내가 관련이 있다는 거지. 관련이 있는데 이 여자는 누구한테? 다른 남자한테, 경금은 다른 남자한테 가버리는 상이잖아. 예? 그래서 연에 을사가 있기 때문에, 을목이 있기 때문에 소년시 일찍이 내가 동거를 한다는 거지. 동거한 그 여자는 다른 남자한테 가는 상이라는 거지. 자, 그거 이해됩니까? 그지? 이렇게 해서 소년시 동거는 그렇게 잡아낸다는 거지. 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재를 관리하는 관원이야. 재를 관리하는 관원. 그 말은 돈을 관리하는 그런데 청급의 직위가 높은 복문의 사주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그럼 왜 이 사람은 왜 자, 돈을 관리하는 관원일까요? 라고 물으면 재를 관리하는 관원. 항상 봐. 연은 봐봐. 연주는 기본적으로 국가 자리가 되고 해외 자리가 되죠. 이거는 재성이고, 을은 재성이고, 지는 사화는 이 관성이잖아. 그러면 뭡니까? 이 관성이 내가 이 돈을 차고 있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직장에서 돈을 관리하는 그런 직장이라는 거. 자, 재가 관을 차고 있죠. 또 입장에서 또 관이 머리에 재를 이고 있는 거요. 그럼 이 사람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돈과 관련된 그런 부서라는 거예요. 그런 직장이라는 거지. 그게 나 관련성을 가질 때 원신과 녹으로 나의 관련성을 가졌죠. 이 사람은 돈을 관리하는, 재를 관리하는 관원이다. 청급이라는 것은 여기서 금수상관이 세력을 이루어서 금수상관이 세력을 이루어서 관의 원신, 내 재를 내가 딱 이렇게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을 잡으니까 당연히 사화도 내가 잡힌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지. 원신을 내가 딱 잡았죠. 예. 자, 그럼 여기는 사화는 이렇게 나한테 설계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재를 관리하는 청급의 관원이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원국을 놓고서 그 사람의 뭐 결혼 관계, 그 여자 관계, 그 사람의 뭐 부모와의 관계, 또 나의 직업 관계는 원국을 놓고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과 유년은 그 사건, 사고, 시기를 잡아낸다는 거예요. 대운은 기lum을 보고 유년은 은기를 본다라고 되어 있죠. 자, 또 그 다음에 보자. 이것도 병신, 신묘, 갑술, 무진이 있어요. 그럼 이 사주도 봐. 이 사주 남자 사주인데 여자 관계를 보면은 자, 갑일 때 요 술토는 내 처궁에 자, 일지에 남자니까 처궁에 처가 앉은 거죠. 그죠? 술토 처궁에 처가 앉은 거죠. 그럼 이게 내 처란 말이에요. 내 처인데 묘목은 나한테는 급제가 되니까 다른 남자가 되죠. 묘술합을 한 거예요. 아, 그럼 처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는 정부가 원국의 처인데 있다는 거지. 이게 먼저 이해가 돼야 돼. 그러면 어느 대운에서 처가 바람을 피울 것인가. 그걸 우리가 딱 잡아낼 수 있다는 거지. 원국의 정부가 처가 다른 남자와 묘술 합대하는 것은 처가 바람 피우는 상황이 있다라고. 그런데 이 결정적인 것은 이게 이 다른 남자가 옆에 연지에 신금이 묘신 합을 하고 있잖아. 그럼 신금이 이 금극목을 하고 있는 거죠. 묘목은 항상 신금한테 항상 내가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신금 때문에 이 묘목이 이 여자하고 바람 피려고 그러도 신금이 항상 이게 신금 때문에 바람을 못 피우고 있는데 가보대운이 되니까 우리가 오술합을 하니까 오화가 힘이 커지죠. 예? 커지니까 오화가 신금을 내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은 이 묘목이 힘이 세지잖아. 힘이 세지면 묘술합으로 내 처를 데려갈 거란 말이야. 그럼 가보대운의 오대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내 처가 묘라는 남자를 만나서 바람 필 수 있겠다라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느 해 바람 필까요? 마침 인년이 오는 거예요. 인년이 오면 인, 오술, 삼합이 되니까 오화가 더 힘이 세지기도 하죠. 또 하나는 인신충을 하니까 신금이 움직이죠. 동했다는 건 인오술, 삼합, 이걸 쳤다는 거는 내가 화가 금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인오술, 삼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이 술을 만들면 술이 움직이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 이때 가보대운 인년에 병인년에 내 처가 외간 남자를 만나 바람을 폈다.
그래서 이 신금을 잡아줬을 때 바람 폈다는 거예요. 이 묘목의 힘이 세졌을 때. 그럼 우리 어때? 우리가 바람 피는 이런 명조도 원국에서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대운과 윤연을 놓고서 시기를 잡아내는 겁니다. 보고. 자, 또 하나 또 보자고요. 거. 정사, 신의 병술, 기축. 자, 정사, 신. 이 원국의 정보가 어떻습니까? 원국의 정보를 보면 이 사람이 병술일주인데 식신이 양인고가 깔고 앉았고 시에 이게 상관이 재고를 차고 앉은 거냐. 이것도 이제 제가 간을 차고. 그럼 이 또 정사는 또 병술의 세력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 재를 내가 완전히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재를. 그럼 이런 사주는 대운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대운의 영향을. 그래서 대운에서 좋으면은 크게 돈을 벌지만 대운에서 안 좋으면 크게 또 패하기도 한다. 크게 사업을 망하기도 한다는 거지. 왜? 세력이 서로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비등비등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재고를 깔차고 앉았던 내 시주에 재고가 있다는 거는 이건 재고는 큰 돈을 나타내죠. 내가 축순행으로 재고를 열면서 내가 재를 취하고자 한다는 거야. 하는데 이게 너무 힘이 세버리면 내가 버겁죠. 그래서 이제 기후대운이 왔을 때는 기후대운은 이 기축이 그대로 온상이 되죠. 기후대운은 또 병화일변 유는 사지가 되기도 돼. 그러면 나하고 이 술토를 유술천을 한다. 유술천을. 그리고 기후대운이 왔을 때는 사유축 삼합을 형성해서 해수에도 해수는 술을 나타내기 때문에 금궁이 형성되기 때문에 유가 힘이 세졌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술토가 내 이 죄를 내가 취하기 힘들다는 거지. 그럼 기후대운을 놓고서 봤을 때는 사업을 파지할 확률이 매우 많다. 이 흉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원국의 정보가 이 사람은 사업하고 돈을 벌려는 그런 의향인데, 이거는 서로 세력이 비등하기 때문에 대운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다. 대운의 기후가 왔을 때는 아주 흉하다라고. 자, 그런데 기후대운 경진년에는 이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벌었던데 돈을 좀 조금 벌었대. 왜 그럴까 물으면 기본적으로 자 원래 유년은 먼저 대운에 먼저 작동되죠. 진유합하니까 이 유가 움직이기 때문에 유술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좋은 그런 유년의 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가 된 사람은 진이 경진이 왔을 때 요 해가 그대로 움직였다는 그 모습이 보이면 좋겠어요. 같은 오행의 금이고 해는 진을 나타내죠. 그럼 이것도 재성이 식신이 재를 차고 온 거잖아요. 식신이 재를 차고 온 거죠. 경진이. 자, 경진 자체가 왜 기후대운에 안 좋은데 왜 경진년에만 돈을 벌었냐 이거야. 그러면 이 식신이 재를 차고 왔다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상은 다 돈의 상을 나타내요. 이게 진유합을 합하면은 대운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대운의 작용은 내가 이 흉을 일으켜. 그러나 바로 원국을 넣으니까 내가 진술충은 상호 교환을 나타내죠. 이때 나한테 이제 돈이 들어오는 상이 된다는 거지. 자, 식신이 재를 차고 온 게 나하고 진술충을 했다는 건 충은 상호 교환을 나타냅니다. 자, 공부된 사람은 이 월주에 있는 이 돈이 이 경진의 상과 비슷하다라고. 그래서 진술충으로 나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돈이 되는 그런 한 해였다라고 그렇게. 원국에서는 명파 원저자는 진유합으로 유를 묶어버리기 때문에 유가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진년에는 돈 벌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고 여기서는 대운은 흉이지만 유년에서 재와 관련된 일이 좋은 작용이 나고 충운에서 상호 만남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 내가 돈 벌었는 거야. 자, 여기서 이거 여러분들이 얘기할 것은 여기서 진유합했는데 유가 묶였다는 이 말은 합합됐다는 그 논리는 옛날 버전입니다.
지금은 이게 유가 같이 움직인다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식신이 죄를 차고 왔는데 그 진을 초월했다는 것은 나하고 상호 교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왔다. 돈이 들어왔지만 대운이 흉하기 때문에 금방 큰 큰 메리트는 없는 그런 한 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팔자와 대운과 윤연관계의 상의에서 꼭 여러분들이 아주 원국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보를 읽는다, 정보. 이 사람이 벤처차인지 제네시스급인지 아반떼급인지 원국을 놓고서 판단한다. 그래서 원국을 놓고서 부귀, 빈천, 직업의 크기 이런 것들, 학업에 공부 잘하고 못하고 내 성격이라든지 결혼 몇 번 할 것인지 원국을 놓고서 본다는 거지. 그 원국에 있는 이 정보가 대운과 윤에서는 원국의 정보가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날 것인지 그걸 잡아낸다는 거지. 그거. 자, 요거 여러분 꼭 이게 중심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대운과 윤연관과의 관계 꼭 여러분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출간된 우리 맹파 그리고 육효 그 책 소개를 아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이 맹파명리 직업상법 신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맹파명리 직업상법 신해는 우리 실전맹조 사주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책은 그야말로 맹파명리를 어떻게 푸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직업이면 직업, 진로면 진로, 또 그 다음에 운기, 한 해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올해 직장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럼 또 내년에 내가 직장을 잃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언제 돈을 벌고 언제 파지하는지,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맹파명리 직업상법 요 신해가 중국에 처음 이게 소개됐을 때 이 책이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펼쳐나간 그 책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맹파명리를 초급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이 나오자 우리 한국에서도 그 인터넷에 떠도는 그 자료를 많은 돈을 주고서 번역을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했던 그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이 책을 한국에 출간하자고 해서 이게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중국에서 현재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또 수준 높은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맹파명리가 굉장히 수준이 있구나. 수준이 있음을 아마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책이 이제 맹파명리 간지오이죠. 간지오이. 이 간지오이는 그 맹파명리의 그 기본적인 이론 체계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 맹파명리가 책이 출간됐을 때는 그 이론 체계가 조금은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맹파명리 원저자가 이 작정을 하고서 출간한 책입니다. 맹파명리 기본 이론 체계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합중형파는 물론이고 이제 빈주, 주빈관계, 간지자하, 허와 실. 그 다음에 이 맹파명리 간지오이는 간지의 상 잘 설명되어 있고 또 간목 옆에 을목이 오면 좋은지 나쁜지 또 지지에도 자옆에 축이 오면 좋은지 나쁜지 그걸 일목요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같이 한결같이 맹파명리를 공부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맹파명리 간지오이 책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책은 기본서로서 그냥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게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맹리진보라는 책이죠. 맹리진보. 이 맹리진보는 굉장히 이 맹파명리 연구의 맹파명리 연구의 가장 핵심이라 하면 됩니다. 이 당근업 선생이 처음에 이제 기존명리를 공부하다가 맹파명리를 접하고서 이게 아마 탄사를 지른 맹파명리 우수성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이 그 우리 학급 맹사 학급명 선생을 만나서 명파 명리 우수성을 확인하고서 본인이 아주 긴밀하게 아주 심오하게 명파 명리를 연구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리 진보에는 기존 명리도 좀 들어가 있고 그 명파 명리를 연구한 그 각고의 그 노력들이 이 책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 진보를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 그 사주 공부의 실전용이라 실전용 탁탁 찍어내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책을 내가 보면은 명파 명리 간제의는 기본 이론 체계의 책이고 직업 상법 신의와 명리 진보는 실전용이라고 보면 돼. 실전용. 아주 이게 잘 돼. 꼭 이런 명리 진보를 꼭 이런 구입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6효 책인데 6효 경제 예측하기로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왕홍성 시인의 책을 제가 번역해서 출간한 겁니다. 시중에 많은 6효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 6효 책하고 이 왕홍성 시인 6효 경제 예측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경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막내해서 주식이면 주식, 선물이면 선물, 내가 지분을 뽑아야 되는지, 내가 부동산을 사면 되겠는지, 가게를 어디서 점포를 하면 사업이 잘 되겠니, 또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또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지, 또 빌려준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모든 것을 막내해서. 그래서 이 육효 경제학이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요. 육효의 기본 이론만 돼 있으면 쭉쭉 읽어가면서 바로 이해되는 게 육효 경제책입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왕홍성이 생긴 육효 경제 예측학입니다. 여러분 이거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효 축일피용 화예비는 이 책은 우리가 사주를 보거나 육효로 점을 치면은 개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안 나온 개를 어떻게 화해하는지, 즉 어떻게 치유하는지, 어떻게 좋게 만드는지 그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막 부적을 쓰고 하잖아요. 또 부적을 쓰고 또 우리가 막 또 이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치유에 대한 화해에 대한 이 논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육효를 모르시는 분들도 화해, 어떻게 치유하는 그 원리만 여러분 꼭 이해하십시오. 그러면은 손님들이 사주가 왔을 때 막 올해 운세가 안 좋은데 이 운세를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 즉 흉을 길로 어떻게 화할 것인지 그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에 잡힌 명판이 상하는 이제 2015년도에 출간된 겁니다. 이 책이 방대하네.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판 명리. 이거는 이제 조금 오래된 책이죠. 그럼 제가 이제 공부를 권장하는 것은 명판 명리 간지오이, 그 다음에 직업 상법 신의 명리진보 요 책은 꼭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효 경제측학과 6효 실용 화합이다. 이거 보시고요. 그럼 이런 책들은 인터넷이나 대형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대형 서점이나 못 구할 때는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직접 구입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